변화가 가장 큰 곳이 아닐까. 네. 교감도 이렇게 돼 있죠.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부상하겠다. 용적률이요 1500% 이상입니다. 롯데월드 타워를 능가하는 그런 그래요.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여기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남보다 비싸실 것 같은데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당신의 꿈을 현실로 행복 주치 다니쌤. 자, 그러면 이제 용산 이제 좋은 거 알겠어요? 네. 그럼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지역은 골랐으면 이제 상품을 골라야 되잖아요. 네. 아파트도 있고 상가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음. 그러면 어떤 상품을 해야 좋을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는 용산에 있는 것들은 뭘 사도 괜찮다고 그래요. 판단을 하는데 일단은 대중적인 게 아파트니까 아파트를 네. 뭐 보면은 뭐 그때 가격이 워낙 비싸서 네. 네, 상당히 비싸죠. 네. 그 위치를 한번 그 지도로 살펴볼게요. 그럴까요? 그러면 네. 자, 여기 용산구입니다. 여기 서울시의 이제 중심에 있는 게 용산구고, 용산구에 커다랗게 있는 게 공원이 있고요. 그 바로 아래 이제 한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원과 한강 주변에 있는 것들이 일단 1순위 투자처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공원과 한강 주변. 그렇죠. 네. 한강 뷰를 바라보거나 내지는 이런 공원 뷰를 바라볼 수 있는 곳들 그런 것이 이제 가장 좋은 것들이고 그러면은 일단 눈에 띄는 게 이 동부이천동 쪽이죠. 그렇죠. 네, 동부이천동은 앞뒤로 다 있고요. 특히나 이제 그 요쪽 동부이천동 이촌역 앞쪽을 보게 되면 요 앞에 있는 그 아파트들, 뭐 네. 한강맨션 굉장히 유명한 아파트고, 그렇죠. 뭐 첼리투스는 이제 2015년도에 그 최고층 56층으로 지어진 아파트들인데 네. 매매가는 지금 뭐 40억대 중반 정도 하는 것들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강뷰를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비싼 것들이고, 근데 보면 중간에 이렇게 이촌로로 그 이등분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 뭐 한강맨션은 한강 그를 바라볼 수는 있으나 네. 뒤쪽에 이제 공원을 바라보기에는 좀 뒷부분하고 이제 막혀 있는 형국이고 그러네요. 뒤쪽에서는 이제 한강 그 뒤쪽에 공원을 바라볼 수는 있으나 앞쪽에 한강이 앞에 있는 아파트들이 막히는 그런 그러네요. 모습인데 반면에 옆에 있는 신동 아파트 같은 거는 양쪽에 모두 뷰를 바라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북향으로 집을 짓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래도 이제 뒤쪽에 주방 공간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푸른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그러네요. 때문에 예, 양쪽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아파트고 굉장히 대단지면서 네. 대형 평수로만 이루어져서 예, 그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아파트입니다. 물론 가격은 무시무시하지만 예, 이런 것들 예, 굉장히 그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아파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게 되면 이제 한남 뉴타운이 네. 있습니다. 한남 뉴타운이 5개 구역으로 진행되고 있고, 네. 1구역은 지금 뭐 스스로 이렇게 재척을 했고, 네. 지금 다시 공동재개발 뭐 다른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2, 3, 4, 5구역은 정말 각고의 도로 끝에, 2003년도 지금 되니까 거의 20년이 됐어요. 네. 우여곡절 끝에 드디어 이제 시공사 선정도 하고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어디가 제일 빠르죠? 몇 구역이? 빠른 데는 3구역. 3구역이요? 네, 3구역이 가장 빠르고 한 5,800여 세대 되니까 엄청난 대단지가 되고요. 네. 그 다음에 2구역, 뭐 4, 5구역 이런 식으로 순서가 되는데 네. 속도 자체는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진 않아요. 그렇군요. 구역별로 한 6개월, 1년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 일대가 각광을 받는 것은 일단은 그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강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뷰가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워낙에 한남 뉴타운이 이 재건축으로 따지자면 압구정동 재건축 네. 같이 이 재개발에서는 가장 1등 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워낙에 메이저급 시공사들이 호조코를 제시하게 되면서 조합원들을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티 같은 거 요즘에 동영상으로 많이 나오는데 그런 네. 걸 보게 되면은 정말 혹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만큼 어마어마한 정말 멋있는 그런 네. 커뮤니티를 제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어떤 그 커뮤니티, 그 단지 내의 커뮤니티가 어떻게 형성되느냐가 집값에 상당히 많은 작용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뭐 우리가 별게 없었죠. 뭐 독서실이나 헬스장이라든가 그렇죠. 뭐 노인정 있고 뭐 이런 게 다인데 지금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렇죠. 네, 뭐 네. 영화관도 있고 네. 아이스링크도 있고 심지어 식물원도 있고 뭐 상상하는 게 다 들어가 예. 있습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수영장은 기본이고요. 워터파크도 집어넣는 단지도 있어요, 심지어. 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예, 이런 공간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네. 예, 뭐 재개발 한남 뉴타운 쪽도 저는 지금 금액이라도 네. 충분히 추천드릴 수 있어요. 최근에 그런 실무적인 말씀을 드리면 네. 30평대를 배정받는 그런 네. 형태들은 가격이 크게 빠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요? 아직도 핏값이. 아. 그러나 25평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한 2억 5천, 3억 정도가 이제 핏값이 기존에 비해서는 좀 빠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요?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래서 2, 3, 4구역 뭐 상관없이 어디를 잡아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동네가 더 이제 곽강을 받는 이유는
아래쪽이 한강이고 왼쪽에 공원이고요. 그러게요. 위에는 남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천혜의 자연환경, 대산 임수 지역이라고 하죠. 그렇게 그러네요. 둘러싸여 있는 것과 주변 일대에 정말 고급 주택 타운이 네,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른쪽에 한남도열과 유엔빌리지가 있고요. 이쪽에 라인원 한만 유명하죠. 네. 그리고 전세가면 40억이 막 호가는 그렇죠. 거죠. 전세값이 40억, 뭐 70억 이렇게 하고 매매가는 100억에서 150억. 그러게요. 얼마 전에 그 지드래곤이라는 가수가 펜트하우스를 164억에 사서 크게 기사가 된 적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그렇군요. 이곳입니다. 그리고 이 위쪽으로는 이제 그 이태원동, 네. 이태원동의 이제 고급 주택가인데 그야말로 이제 재벌들이 사는 곳. 네, 정말 이거는 더 이상, 그 이상의 금액이죠. 네. 150억, 200억, 300억까지 하는 네. 그런 아파트들이 형성된 곳입니다.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한남뉴타운은 굉장히 오래된 정말 구축 빌라들이 즐비한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황은 정말 속된 말로 많이 안 좋지만 네. 이게 개발이 되게 되면은 이 주변의 어떤 그 고급스러움과 어우러지게 되면서 네. 어마어마한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그래서 강남을 능가하는 그런 주택이 탄생된다 그러면은 네. 한남 뉴타운 주변이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그렇군요. 겁니다. 자, 이 동네가 어느 정도 금액을 하는지 한번 사이트로 보게 되면 네. 자, 일단 유명한 더힐 아파트가 지금 86평이 89억에 지금 찍혀 있죠. 네. 네. 그리고 평당 또 1억이 넘네요. 그렇죠. 여기가 이제 유엔빌리지라는 곳들인데 여기도 지금 보시게 되면은 85평이 뭐 98억이고 예. 그 얼마 전에 장학파르크라는 고급 빌라 같은 경우는 135억인가까지도 팔렸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기 있네요. 파르크 한남. 파르크 한남이 지금 99 플러스로 지금 표시가 안 돼서 그렇지만 네. 눌러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실거래가를 보게 되면은 135억까지 거래가 됐었죠. 예, 그러네요. 그래서 와 어마무시한 동네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일대가 다 이런 금액들이기 때문에 네. 한남 뉴타운이 개발되게 되면 분명히 크게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래서 현재 금액이 현금만 뭐 20억 이상 소요가 되지만 네. 그게 커 보이지만 사실은 나중에 완공됐을 때의 어떤 가치를 비교해 보게 되면 그래요. 여전히 싸다라고 이제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동부이천동 쪽이나 네. 이 한남뉴타운이 많이 이제 비싼 동네다 보니까 그렇게 좀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른 쪽을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건데 네. 그럼 일단 국제업무지구는 어디냐면 이 용산 정비창, 네. 철도 정비창 부지입니다. 여기 부지고 네. 요 아래 부지에 이제 서부이촌 등이 요즘에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곳들이고요. 그렇죠. 이 주변 일대는 이제 토지거래화가 묶여서 네. 이제 구입은 이게 쉬운 상황은 아니고요. 자, 이 위쪽에 올라가게 되면 이제 원효로 1가부터 뭐 청파동, 서계동 이런 네. 쪽이 나옵니다. 그래서 청파동 일부는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고, 자, 요쪽 일대가 이제 그 빌라가 좀, 구축 빌라가 좀 있어서 네. 어떤 개발 계획이 잡힌 곳도 있고 안 잡힌 곳도 있는데, 잡힌 곳은 당연히 또 비싸졌고, 네. 지금 아무런 얘기가 없는 곳들도 지금 현금으로는 한 3, 4억 정도 소요가 네. 되고, 일반 투룸 빌라 같은 것들이 한 7억 내외, 뭐 이렇게 정도, 뭐 그렇게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그나마 우리가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 한 3, 4억 정도고, 네. 이런 곳들이 고려해 볼 수 있는 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쪽에 오른쪽은 이제 후암동. 여기도 후암동. 참 말이 많은데, 네. 후암동은 두 가지. 가운데 길을 기준으로 이제 남산 쪽에 붙어 있는 동후암동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서후암동이 있습니다. 서후암동은 이제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잡혔어요. 근데 네. 특별계획구역이라는 것은 어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정비 예정구역 정도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의지가 있기 때문에 계획구역을 잡아놓긴 했는데, 아직 특별한 움직임은 없다. 그러나 이제 가격은 역시 용산이다 보니 아무것도 없는 지역도 비싸니까, 특별계획구역이라고 잡힌 것들은 좀 더 비싸겠죠. 이 후암동 같은 건 이제 높이 제한에 걸려 있지 않나요? 일부적이? 서후암동은 이제 도로변에 있고 서울역 주변이니까 이쪽은 잡혀 있지 않고요. 말씀하셨던 것은 이제 동후암동 쪽은 남산 쪽에 있다 보니까 뭐 7층, 12층 이런 식으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노후도를 측정해 보게 되면은 여기는 전부 빨갑니다. 예, 특별계획구역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노후도는 충족이 됐고 반면에 동후암동 같은 경우에는 파란 것들이 많아요. 이게 그래요? 신축 빌라가 많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노후도 측면에서 조금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부분적으로는 이제 노후도 충족되는 거 있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개발이 된다 하게 되면은 좀 시일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판단을 좀 해보게 되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뭐 여유가 있으신 분은 기존의 그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 네, 내지는 조금 저렴하면 한 8억에서 10억 정도, 네. 9억, 10억 정도의 비용으로 위쪽 이천역 부근에 있는 요 아파트들은 재건축은 아니고 대부분 다 리모델링입니다. 그렇죠. 네, 네. 용적률이 300% 넘는 것들이기서요.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한남뉴타운이 좀 마음에 들고요. 그렇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뭐 워낙에 많다 보니까 잘 얘기 나오지 않지만 요 캠프킨 부지라는 게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쪽에서도 유엔사 부지라든가 수송사 부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여기도 결국은 다 민간 개발로 주상복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올 걸로 예상이 돼요. 네. 모텔, 오피스텔 이런 것도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도 상당한 고가의 어떤 그 분양가가 책정이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쪽 일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센트럴파크, 미국의 센트럴파크도 이렇게 공원을 바라보는 그런 형태의 집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 호가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여기도 분양가 이상의 가격으로 나중에는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는 이건 뭐 충분히 여유가 되시는 분들 대상이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런 것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이제 그냥 이 공원을 돌아가면서 뺑 돌아가면서 안 좋은 곳이 없네요. 그죠? 그렇죠. 안 좋은 곳이 없죠. 예. 특히 이제 정리를 하면 이천동, 특히 이제 동부 이천동 같은 경우는 뭐 말할 필요가 없고 또 이제 한남 뉴타운도 말씀하셨어요. 여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비싸지가 않잖아요. 들어갈 네. 만한 곳들이죠. 네, 네. 네. 또 만약에 이제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이 원으로 1, 2, 3, 4가 쪽에 재개발 이슈가 있는 곳에 네. 아직도 창동, 네, 용문동, 뭐 청파동 이런 그렇죠. 쪽까지 한 3, 4억 정도 네, 현금이 들어가는 비용. 들어갈 수 있으니까 여기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용산 이제 제가 이제 50대 중반이니까 60대 중반쯤 되면 많이 바뀌어져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기대가 변화가 됩니다. 가장 큰 곳이 아닐까 네. 예, 생각되는 곳이죠. 그래요. 네, 지금 이제 윤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동서 고속화 도로가 2027년 이제 말에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서울 용산에서 속초까지 1시간 39분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이제 완공이 되면 네. 이 용산의 가격에 변수가 될 요인일까요, 이게? 예, 물론 호재라고 봐야겠죠. 근데 뭐 용산은 워낙에 호재가 그렇죠. 많아서 예, 뭐 대단한 호재까지 원래 다른 지역에 이 정도 호재면 상당히 큰 호재인데 네. 용산은 워낙에 개발 밭이기 때문에 미미하군요. 예, 그렇지만 뭐 우리 말씀하셨던 대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놀러 갈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제주도 아니면 강원도 쪽이 이제 주로 네.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1시간 40분에 주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정말 우리가 서해안 뭐 월미도나 이렇게 가볍게 놀러 가듯이 그쪽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돼서 충분히 이제 용산에도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특히나 이제 용산도 용산이지만 속초나 이쪽 동해안 쪽에도 오히려 그쵸. 그쪽이 그쪽이 더 올라가요. 예, 훨씬 더 큰 호재라고 그쵸.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우리가 지하철이 뚫리면 네, 잘 사는 동네보다는 그렇죠. 그렇지 않은 동네가 상대적으로 더 빛을 보니까 그렇죠. 예. 소초를 좀 바라봐요. 맞아요. 네, 그렇군요. 속초를 바라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제 자금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요거 뚫리게 되게 되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고 그쪽의 경제가 활성화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중요하죠. 네, 용산. 이제 아신 분들은 많이 알지만 또 모르신 분들은 뭐 용산이 좋다만 알지 네. 무엇이 좋고 또 어떤 호재가 있는지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네. 아까 이제 잠깐 설명을 해주셨는데 용산의 미래 가치, 굵직한 호재 좀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은 민족공원이 현재 그 단계별로 공사 중이고 일부 개장을 하면서 계속 전체 개장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 중이고요. 뭐 미군 기지가 이제 평택 이전한 건 다 아실 만한 내용이니까 그게 이제 공원화 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다. 뭐 그게 이제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무지구가 7월 26일인가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게 네. 사실은 2000년대 중반 초반부터 이제 계획이 잡혔던 건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금융위기도 겪고 이러다 보면서 무산됐어요. 네. 그래서 당시에 이제 기억나는 키워드는 단군일의 최대 사업이다. 네, 그래서 맞아요. 31조 정도가 돈이 들어가는 그런 네. 어마어마한 규모의 프로젝트였는데 뭐 안타깝게 우리가 결과를 목도했지만 무너졌고 네. 그러다가 이게 언제 되느냐 하면 장기 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하겠지만 언제가 될까 이제 고민이 많았다가 네. 올 초부터 서울시가 여기 용역을 발주를 하면서 뭔가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 있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가 이제 세부적인 사역을 조율한 다음에 26일 날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발표자가 서울시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관련된 내용 같은 거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나오고요. 그래요. 우리 간단하게 이제 이제 한글 파일, 뭐 유튜브에 보시면은 그런 브리핑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10년째 방치된 용산 정비창을 미래 신중심지 국대 업무직으로 재탄생하는데 네. 몇 가지 키워드는 이제 하이테크 기업이 몰려드는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구상하겠다. 라는 거.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용적률이요. 1500% 이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최고 국토계획법상 최고 용적률이 중심상업지역의 1500%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을 하게 되면요. 법정 상한 이상까지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시로 나왔던 거는 한 1700%짜리의 용적률 1700%짜리의 그 건물도 이렇게 그려놨고 서울시 발표했을 때 그런 걸 봐서
상당히 고층, 그러니까 롯데월드 타워를 능가하는 그런 그래요. 형태의 건물이 들어설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죠. 이게 그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이 주변에 있는 고층 건물도 되게 높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이런 우리나라 입지규 최소구역 같은 것들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2,500%도 있고요. 네. 제일 많은 건 3,300%도 그래요? 왔습니다. 3,300%. 그건 저도 다 이용 못할 정도로 그래요. 예, 그런 정도로 있다는 이제 그 개발하는 곳은 고층화를 하는데 여기서도 어떤 대승적인 차원에서 입주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바꾸겠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아까 글로벌 하이테크, 네. 그러니까 아시아 최대, 네, 그러니까 이제 국내 최대가 아니라 그렇죠. 아시아 네. 최대의 이 실리콘밸리로 만든다는 거니까 그렇죠. 정말 국제급으로 만들어지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의도는 이제 금융 중심 업무지구가 되는 거고 이 용산 같은 거는 하이테크 기업이 올려드는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도 이렇게 그 직장들이 상당히 많은 곳이 되면서도 직접 근접성을 위해서 이제 주거 공간을 한 6,000호 정도 또 만든다고 합니다. 네. 6,000호 만드는데 그 중에 1,000호는 이제 오피스텔이고 5,000호 네. 정도는 이제 아파트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리고 눈여겨볼 것은 이 녹지 공간에 대해서도 네. 50% 정도 비율로 만든다고 해요.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쾌적한 공간을 만든다라는 거죠. 그러게요. 예, 그래서 그런 정도 좀 중요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여기 보셨다시피 10년째 방치되고 거의 20년째 지지부진한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지금은 공공이 5조를 먼저 마중물 사업으로 투자를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이 정도 투자해갖고 민간한테 토지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토지를 구입한 민간이 이제 개발을 하는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이게 그 앵커 공사를 내후년쯤? 그래요? 네, 25년경쯤이었던 것 같네요. 그때쯤에 이제 시작을 해서 27년에 마무리되면 27년서부터 민간이 개발하는 형태가 되면 5조를 뭐 투자하게 되면은 웬만한 기반 시설이나 인프라는 깔린 거니까 그렇죠. 예,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기대를 하게 만드는 겁니다. 네. 자, 여기서 이제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 가지 있고요. 지금 방금 말씀 주셨던 중요한 것들 말씀드렸고, 네. 교통이 굉장히 또 특이합니다. 자, 미래 항공교통 UAM이 있는데, 네. UAM이 뭐냐면요. 날아다니는 이제 드론 택시 같은 것들이에요. 그래요? 예. 그게 불과 오세훈 시장의 발표에 가면 25년 정도부터는 벌써 움직이자 상용화 되지 않을까. 예. 할 정도로 굉장히 빠른 기술 진보를 보이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핵심 키워드가 이제 기술이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뭡니까? 이미지로만 봤던, 만화에서만 보던 미래 네. 도시에 나온 모습들이 그러게요. 순식간에 우리 앞에 다가왔습니다. 예, 그게 가장 첫 번째로 보이는 게 아마 용산이 아닐까. 진짜 만화책에서 보던 게 그렇죠. 이제 현실로 될 현실로 줄이야. 됐죠. 굉장히 빠르게 온 거고, 그리고 이런 어떤 지금 써있는 키워드 같은 걸 쭉 보게 되면은 네. 그야말로 미래 도시, 스마트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이 국제 업무 지구에. 예, 그러면 당연히 용산 전체에 대한 호재가 되는 거고, 용산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에도 큰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군요. 그러면 당연히 직접적으로 그 주변에 있는 부동산 가격은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자료는 어떻게 검색해 보면 되죠? 이 자료는 서울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도자료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날짜는 7월 26일 발표한 거니까 네. 그 날짜를 조사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용산 정비창 이렇게만 네. 치셔도 이제 나타날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거 쭉 읽어보시면 용산의 미래를 이제 한눈에 다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조감도를 살짝 보면 조감도는 이렇게 어이구, 돼 그래요. 있죠. 예, 녹지 공간 상당히 많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용적률을 높이고 건폐율을 줄여서 아래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거고, 예, 그러나 이런 것들도 신경 써서 네. 한다. 멋있죠? 네. 이런 것들, 녹지 공간 어떻게 지금 형성하는지, 주거도 있고, 그 다음에 업무도 있고, 네. 문화도 있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문화도 사실을 얘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건너편 쪽에 노들섬이 있지 않습니까? 네. 노들섬도 지금 현재 개발 중이에요. 문화 섬으로. 예, 네. 그러면서 뭐 1년 365, 24시간 꺼지지 않는 문화가 되게끔 뭐 활력을 높이겠다. 이런 네.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여기서 살기 좋은 그런 도시, 소규모 도시를 만들겠다라는 개념입니다. 이런 것도 보시면 녹지 공간이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 여기 임대료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겠어요. 상상을 초월할 만큼 강남보다 비싸질 것 같은데요? 당연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어, 그래서 이 용산에 있는 두 가지가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서 교통을 보면 신설하게 끊겨져 있는 신분당선이 쭉 올라와서 네. 지금 한남뉴타운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요 3구역, 4구역 사이쯤에 이제 네. 들어오게 되면서 저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GTX도 우리 ABC 노선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A 노선, B 노선이 네. 이 주변 일대로 용산을 관통하게 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서울역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개에서
10개에서 11개 노선이 교통으로 들어갈 거니까 어디를 가든 그래요. 대중교통은 너무나 편리한 그런 곳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서울역 쪽에도 이제 계속 개발이 되고 있죠. 서울역의 이제 북부 역세권 개발, 뭐 예전에 비해서 크게 변했습니다만 추가적인 공사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힘들 만큼 여러 가지 소규모 재개발도 많이 잡혀 있는 그런 그렇죠. 상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뭐 재건축도 많이 있고요. 원효 아파트라든가 등등등. 네. 서부 인천동 쪽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예, 서부 이천동 쪽에 있는 아파트, 뭐 증산 아파트도 있고 또 위쪽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상호 아파트도 네. 있고요. 이런 것들도 지금 개발이 되고 있죠. 그렇군요. 네, 어때요? 이 용산 들어보시니까 강남을 능가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보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가 과거를 알아야 또 현재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또 미래를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용산의 과거, 또 지금 현재, 또 미래 한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이라는 곳은 과거에는 사실은 뭐 군사기지로 쓰였던 곳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래서 미군기지가 들어오게 되면서 네, 맞아요. 사실은 개발이 거의 근 50년 이상 방치됐었던, 네. 뭐할 수가 없었죠. 안보가 더 중요하니까. 저희 20대 때는 네, 놀 데가 별로 없거든요. 신촌, 네, 그리고 이제 이태원. 그렇죠. 네. 여기를 이제 많이 가셨어요. 제가 20대 때는. 네. 그래서 제 이태원 등은 이제 옷 사러 가는 거도 그렇죠. 많았고 짝퉁. 그리고 거기 이제 나이트클럽도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그래서 저희 때는 그 이태원 등 가면 좀 신세계였어요. 그렇죠. 당시에는. 네. 지금도 뭐 많은 젊은이들이 찾는 그런 공간이긴 한데,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떤 미군 기지가 이전하게 되면서 현재는 뭔가 이 개발에 대한 과도기, 네. 지금 뭔가 개발이 된 것들도 있잖아요. 네. 아파트가 좋은 것들도 그렇죠. 있고, 그러나 어떤 또 지역 가게 되면 한남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지저분한 곳들이 공존하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건데, 네. 이제 미래가 정말 기대가 되는 거죠. 미래가 되면은 지금 이 여러 가지 개발 프로젝트들이 다 완료되는 시점이 분명히 도래하게 될 텐데, 그러면은 정말 와 여기가 같은 지역이 맞는지 네. 정말 우리 헷갈릴 정도로 천지 개벽을 하게 되면서 진짜 이 용산이라는 곳은 누구나 부러워하는 지금의 강남을 능가할 네. 그런 사람들의 염원인 네. 그런 지역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서울에 뭐 재개발, 재건축할 곳들이 이제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 용산 주변은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 그 외에도 이제 업무 단지, 뭐 앞으로 그냥 어디까지 이게 호재들이 나올지, 또 이게 언제 들어올지에 따라서 많이 이제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이밍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용산에 대해서 지금부터 꾸준히 관심을 가지시고 어느 타이밍에 어느 상품으로 들어갈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 영상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에 달아놓으시면요, 우리 이승훈 대표님 한 번 더 모셔서 여러분들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한번 답변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